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다소 조금은 요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5천 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주간 종가가 6만 5천 달러 바로 밑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은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의 저항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점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6만 5천 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구간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듯이 2021년 4월과 11월의 고점 구간 그 박스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 대한 고점 지지를 돌파 지지를 확인해내기 바로 직전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만 9천 달러 위에서 7만 3천 달러 구간이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라고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간 종가가 이 부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일단은 팩트다. 뭐 이 정도로까지 정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연 더 빠질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 지점인데 여전히 55%대 초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대로 과연 추가적인 저항을 확인해주고 그렇게 비트코인이 가격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도미넌스 빠지고 자연스럽게 자금 유입이 알트로 이어지면서 알트 순환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언제쯤 도래하게 될 것인가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 있게 방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5,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봤을 때는 꽤 선명해 보인다는 것이고 여기를 뚫어내주면 6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까지도 이 큰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8만 4천 달러에 대한 랠리 가능성에 대해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질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의 지지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피보나치 618 되돌림에 해당하는 5만 4천 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대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RSI 상황을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움직임이 2017년 3월에 움직임과 모멘텀 이걸 지금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에도 RSI가 이 과매도 영역에서 3번 빵빵빵 이렇게 연속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빠바방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한번 확인됐고 빵빵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빵 하고 올라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면 지금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한두 달, 서너 달 조금 더 길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게 벌렁벌렁 거리던 가슴이 조금 더 기대감에 벌렁벌렁 거리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크립토 세이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에서 2024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거라는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포물선형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등하기도 하고 꼬라박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꼬라박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꼬라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포물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번 사이클의 고점도 가능할 것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통상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을 기계적으로 고스란히 대입을 하면 반감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라는 이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재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슈 하나가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달성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포물선형을 잘 그려가고 있고 채널 상단은 22만 달러 와 대투더박 대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참 예뻐요. 그렇죠? 요다의 경우에는 몇 달만 기다려봐라.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5배에서 10배 펌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겟 지점이라고 딱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12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15만 달러 언저리. 사실 이제 2025년까지 15만 달러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전폭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른바 차티스트들, 방구석 분석가들만 막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초대형 거대 은행들도 20만 달러, 25만 달러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차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확실히 뭔가 정선은 확실하고 또 확연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스탠다드 차타드, 블랙록, 피델리티, 시티뱅크 이런 거대 월가의 거대 금융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진정한 강세장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 라고 약간 현재 진행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이제 반감기가 잘 단행이 됐는데 대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반감기 효과는 언제쯤 본격화될 수 있을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 당길 수 있는 방법이 개미들에게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의 과거의 어떤 패턴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큰 대전제를 지금 깔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대전제가 의심이 되거나 역사는 반복이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면 이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투자를 할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패턴의 반복성을 따지고 보면 항상 이제 시작된다. 왜? 과거에 보니까 반감기 땅 지나고 어리버리 좀 치다가 뿡 했거든. 꼬라 박는 것 같지만 지지라인 확인하고 뿡 했거든.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대전제,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것들을 깔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가다가 이제 어리버리 좀 치다가 뿡 할 거야. 가격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은 기본 전제거든. 뭐 이런 게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아니 반감기 지났는데 왜 가격 펌핑 안 나오냐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계신다라면 나는 아직 약간 이 하수, 중수, 고수 중에 하수급의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감기가 성공적으로 단행이 됐다라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4월 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 이런 기간을 견뎌야겠죠. 이른바 페이션스, 인내심의 구간을 좀 견뎌야 된다.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안 갈 것 같긴 한데 봐야죠 뭐. 그런데 확실히 뜨겁긴 뭔가 뜨겁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겪었던 이 거대한 펌핑, 그리고 비트코인을 무려 7만 3천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힘이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앞서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조차 매일 1시간씩 세계를 바라보며 시장을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 약간 개미로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겸허함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모두가 궁금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크립토 미디어들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이게 뭐냐? 반감기 이후에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펌핑 언제 나와? 아니 이거 알겠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말이 좋아 시장 조성, 현실적으로는 시장 조작, 이 마켓 메이커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악셀을 어떻게 밟을지에 따라서 이 상황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알면 떼돈 벌지요. 그렇죠?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털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털리지만 않아도 수익이다, 뭐 이렇게 조금 겸허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포춘 크립토에서도 이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몇몇 이른바 시장에서의 직접 플레이어들, 자칭 타칭 전문가들 멘트를 몇 개를 실었는데, 아시아넥스트 싱가포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CEO 코키총이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적인 기관 관심 속에서 이 랠리가 발생할지 여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지금 포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짜 전문가는 없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오이씨 이거 맨날 내가 하는 얘기잖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똑같습니다. 에드워드 친 파라탁시스 캐피탈 설립자인데, 연준 금리 인하 중단 시그널, 그리고 중동 이슈, 이런 거시적인 영향성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 전망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맨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직접 플레이어들도 지금 시장의 앞날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포춘에서도 기사 톤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고, 보통 이제 핵심이 명확하고 주제가 아주 선명한 글을 날이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날이 거의 대부분의 기사나 어떤 그런 분석들이 대체로 뭉툭해요, 지금은. 그만큼 어떤 시장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뭔가 있어. 블랙록이 저렇게 쌩 난리를 피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막 이란, 이스라엘 막 미쳐 날뛰기도 하고, 금리 자칫하면 인상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밋밋한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글로벌하게. 뭐 이 정도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 요즘에 뭐 조금 비트코인 현물 ETF 띄우느라 엄청 열심히 이빨 털고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고 뉴스에 살만한 그런 사건이다. 반감기가 단행이 되면 1년에 11억 달러 규모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건 앞으로 1년 동안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얘기도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동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죠.
리스크 헤지에 대해서 얼마나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일관성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이 아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성격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날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가격 펌핑이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가격 펌핑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피아트 머니, 가치가 종이 조각으로 제로로 수렴하는 피아트 머니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치 역할을 해주는구나, 인플레이션 해치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악화인류로 치닫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처음에 나올 때 금값은 펌핑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직 다시 말해서 과도기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사항과 어떤 기대감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멘트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재밌어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수요가 20개월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 한 해 1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11.4%, 올해 지금 예상치가 251%, 완전 마탱이 간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이제 이 나라는 회생 불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지로 대체해서 지폐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종종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피아트 머니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의 리스크 헤지 이런 또 역할을 또 해주는 게 꽤 자주 또 포착되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이제 과도기적인 거고, 확실한 것보다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이게 잡힌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은 그래도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정서 관리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반감기 타임테이블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에 태어나서 첫 번째 반감기, 이때만 해도 채굴 보상이 25개였어요. 비트코인 25개. 근데 이번에 이제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이제 한 번 더 2028년 3월이 되면 1.56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까지 64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2140년에 비트코인 2100만 개는 모두 다 채굴이 되고, 이 반감기 채굴 보상은 제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2140년에 지구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시 먼지로 무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너무 지금까지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도 무려 지금 사이에, 요 사이에 73,000까지, 가격이 제로였던 게 73,000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네.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계속 투자하지 않을까요? 한 2, 30년 뒤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근데 2052년만 돼도 채굴 보상이 0.024개로 줄어들어요. 지금도 엄청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산술급수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로 감소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트코인의 리스크 헤지, 인플레이션 헤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진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타임테이블이 아닌가. 이제 시작 단계다. 앞으로 남은 게 64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우리가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공급량의 지금 대부분이 채굴 다 됐어요. 지금 이미 93%. 대박이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궁금해요. 이 나머지 7%, 6%를 향해서 지금 경쟁이 붙은 건데,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런 거 말고 뭐 1년, 2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물론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오르내림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공을 쌓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략 우리가 짚어봤던 거잖아요.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가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하면 된다. 그러면 buy, sell, buy, sell, buy, sell. 여기가 지금 우리의 예상 내지는 기대 엑싯 구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반복하면 된다. 이 전략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500일 뒤는 2025년 5월 9월 2일이다. 요때가 이제 요번 사이클 고점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패턴을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앞당겨질 가능성까지도 이제 슬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500일 뒤 2025년 9월 2일이고 다음 반감기 다섯 번째 반감기가 2028년 3월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일 전,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 찍고 약세장 바닥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타이밍이 2026년 10월쯤. 물론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겠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빵 그냥 대입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더라 는 부분은 뭐 체크를 해 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2022년 11월 이후에 MV/RV 비율이 90일 이동평균 아래로 빠지면 평균적으로 67%, 많게는 뭐 90%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 라인이 일단 빠졌다 하면 폭등, 빠졌다 하면 폭등,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빠졌어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 매수 기회라는 신호다 이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매수 최적 시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셀을 할 매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고 막 바로 막 매수하고 이러면 약간 안 되죠. 차분하게 이게 진짜 뭐지라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이런 걸 딱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그래 확실해, 매도 타이밍은 아니야. 쫄아서 내지는 답답해서 지금 팔면 나만 바보 돼, 손바뀜만 가는 거야.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블랙록의 CEO겠죠. 이번 주에 이것저것 좀 얘기가 많습니다.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25일, 또 아마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메타가 뭐다? AI. 그래서 크립토 영역에서도 AI 프로젝트들이 아래로든 위로든 실적 상황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냐, 어닝 쇼크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5월 2일, 5월 22일. 엔비디아가 그런데 지금 예상 전망치가 꽤 좋죠. 이번에 지금 주가가 꼬라박았는데 어쩌면 요 전후 시점을 계기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금리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25일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경제 상황이 얼마나 탄탄한지, 이런 게 이제 숫자적으로 나와 줄 거고, 하루 뒤에 미국 3월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CPI보다 더 연준이 금리 이슈에 참고를 하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상황 결과에 따라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 물 건너갔구나, 뭐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대 포인트들과 우려 포인트들이 혼재되어 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관망도 때로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